안녕하세요. 결혼 정년기 300일로. 총각입니다. 그동안 이내를 만나지 못해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선소개팅을 무수히도 보다 보니 참 강양각색의 여자들을 많이도 만나봤지요. 오늘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여직원이랑 얘기하다가 순간 머리에 스쳐 지나간 일이 있어 이렇게 글 적어봅니다. 봤던 어떤 여자 얘기입니다. 직장에서 아는 여자분의 부모님이 주변에 괜찮은 남자 있으면 선자리 좀 보자고 했다고 저보고 생각 있느냐 물어 더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없는 시간도 만들어야 할 판이라 시간 된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직장 동료의 어머님이 다니시는 교회에서 알게 된 문이딸을 소개받게 된 거죠. 첫 번째 만나는 자리에서 가능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은 마음에 레스토랑에 따로 만들어진 방 하나를 예약했습니다. 정통 레스토랑도 아니고 패밀리 레스토랑도 아닌 그 중간쯤 되는 곳이었어요. 전 미리 30분쯤에 30분 정도 늦게 오더군요. 근데 들어오면서 제 얼굴을 많이 쳐다보며 앉자마자 대뜸 만다는 소리가 귀엽게 생기셨네요. 말하는 듯나 행동이 꾸밈이 없고 내순이 없어서 느낌이 괜찮았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스테이크 이런 거 자주 먹냐고 묻길래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나 먹는 거의 사실 이런데 잘 안 온다고요.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다고 하면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참 솔직하고 털털하고 나 호감을 가져줘. 첫날 만남은 그렇게 시간 보내고 그 자리에서 다음에 마침 보고 싶은 뮤지컬이 있는데 같이 보자고 약속까지 했죠. 두 번째 만나는 날 약속 시간에 제가 30분이나 늦어버렸어요. 원래 약속한 시간이 5시였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있다면서 6시로 미루자는 바람에 준비 마치고 나가려다 다시 들어 앉았는데 깜빡 잠이 들었지. 뭡니까? 사실 속으론 저녁 먹고 뮤지컬 보려고 좀 일찍 만나려 한 건데 속물 같지만 6시로 그쪽에서 미루는 바람에 저녁값 굳었다고 좋아했죠. 뭐 공연이 7시 거였거든요. 하여간 그래서 30분이나 늦었는데도 마중하러 가니까 싫은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계속 얘기했는데도 괜찮다고만 하고요. 거기서 저는 또 호감이 더해졌죠. 뮤지컬을 보고 나니까 시간이 10시쯤 되었더군요. 그냥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집 근처로 가서 맥주 한잔하고 가겠냐고 하니까 왜 집 근처로 가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고 늦게 들어가려면 아무래도 집 근처가 좋을 것 같아서 그런다고 했더니 그럼 자기가 아는 곳으로 가자는 겁니다. 따랐죠. 맥주 말고 소주를 하자고 해서 소주를 한 병씩 마셨습니다. 근데 한 병 더 먹자고 하는 겁니다. 시간도 늦었고 난도 못 마시겠으면 전 그러면 난 맥주 한 잔 할 테니까 더 드시라고 했어요. 술 마시면서 얘기하는 도중에 앞으로 자기랑 사귀자는 거예요. 너무 빨리 일이 돌아가는 것 같긴 했어도 오랜만에 사귄다는 말을 그것도 여자한테 먼저 들으니 기분이 괜찮더군요.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부터 이상하더라고요. 자기를 만나는데 결혼 생각도 하느냐 묻더라고요. 당연히 나이도 있고 고려하고 있다고 했죠. 그랬더니 자기는 꿈이 있다면서 하는 말이 결혼하면 집에서 살림하면서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옷방을 하나 둬서 종류별로 계절별로 쭉 옷을 걸어두고 살겠다는 겁니다. 대부분 남자들이 싫어하는 말이잖아요. 이런 거 하여튼.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럼 남편 옷은 어떻게 알 거냐고. 그랬더니 남자가 무슨 옷이 필요하냐고 하면서 춘추복을 두 벌이면 된다는 소리에 머리가 번뜩 있죠. 아, 정신 놓으면 안 되겠구나. 그 다음이 더 가관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 시계, 가방, 상표는 언제다 부터 봤는지 메이커 이름을 대가면서 이 옷이 어떻고 저떻고 점점 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 일부러 풀려서 겁을 줘봤어요. 우리 집엔 내 위로 누나가 4명이고 난 막내다. 우리 집이 큰 집이라 연말에 한 번씩 친척들라고 다 모이는데 애들까지 합하면 개명된다. 그때가 겨울이었어. 그 자리에 가서 인사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단번에 자긴 어른들한테 잘해서 이쁨 받는다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른들 앞에 인사하러 가는데 입고 갈 옷이 없으니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정신이 완전히 돌아왔죠. 그래서 싫어 그랬어요. 왜 싫으냐 길래 돈 없어라고 했죠. 완전히 그때는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상태였거든요. 그 후로 술을 마시면서 자기 옆으로 오라길래 내가 오라 했죠. 막가기로 한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을 붙였으니까. 근데 순순히 제 옆으로 오더라고요. 진짜는 여기부터예요. 옆에 앉더니 갑자기 저를 만지면서 제가 자취하는 원룸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사람들 있는데 왜 이고
하면서 손을 뿌리 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오윤 오빠의 집으로 가자고 하면서 막무가내 더하고요. 이미 난 위험한 여자라는 생각이 굳어진 뒤니까 집에 가면 안 된다는 생각에 거짓말로 둘러대면서 집에 가면 안 된다고 했죠. 이 여자는 제가 돈 벌어서 장만해 둔 집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모텔을 가자고 하는 겁니다. 남자다 보니 그런 상황에서도 욕망에 뜨더군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어찌 따라가는데 이 여자 아주 자기가 알겨 가는 곳이 있더라고요. 방에 들어가서 맥주를 시키고 뻘쭘하게 앉아서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웃옷을 벗고는 저를 막 벗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갈등을 하면서도 웃옷이 다 벗겨졌어. 침대로 밀면서 바지까지 벗기려 도저히 이건 아니라 싶어서 화장실 다녀온다면서 화장실로 피했어. 찬물로 세수도 하면서 이성을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곤 나가서 바로 침대로 들어가 이불 집어쓰고 먼저 잘 테니 남은 술도 마시려면 마시고 자라고 했죠. 그러고는 자버렸습니다. 아침에 잠 있게서 본니 옆에 누워서 자고 있더라고요. 잠은 깼는데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를 굴리고 있었죠. 그러는 중에 여자가 일어나더니 옷을 주섬주섬 챙겨서는 나가더라고요. 잘됐다 싶어서 한잠 자고 10시쯤 일어나서 저도 세수하고 옷을 챙기는데 제 가르 뒤에 시계가 없는 거예요. 전날에도 제 시계에 관심이 많다 이만 두둑질해 갔구나 싶어서 웃음도 나고 어이가 없어서 단념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길에 아무래도 시계가 아까워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죠. 언제 갔느냐 간 줄도 모르고 있었다. 이제 집에 가라는데 어제 술을 많이 먹은 것 같다. 어디에 시계를 흘린 것 같다.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메시지가 오더군요. 잘 찾아보라고 시계 너무 아깝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냐고 내가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고는 쉬라고 했지. 차를 몰고 집 앞에 주차를 했는데 어제 일이 꿈 같기도 하고 어이도 없고 진짜로 오랜만에 괜찮은 사람 만났다 생각해서 진심으로 다른 때보다 정성을 들였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처지가 한심하군요. 멍하니 차 안에 한 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난 언제 결혼할까 제 처지를 피곤하게 되더군요. 그날 오후 늦게 여자한테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가방을 살펴보니 그 시계가 들어있더라. 왜 이게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지금 집으로 보내 줄 테니 주소를 알려달라.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제가 만취해서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줄 알았나 봐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여잔 내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을 때였거든요. 이 여자가 내가 어떤 집에 사는지도 조사하려는 그나 위험하다 생각돼서 밤이 늦었으니 내일 회사로 보내 달라고 회사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아침에 시계가 왔더군요. 쪽지랑 같이요. 바로 수신 거부해 넣고 메시지 차단해 놓고 일주일이 흘렀어요. 차단 메시지 확인해 보니까 내가 연락이 없으니 뭔가 눈치챘는지 그 시기에 자기가 훔친 거 아니라고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더군요. 그래도 답이 없으니까 나중엔 그날 밤 미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 달라는 메시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왜 그런 기회를 놓쳐 그 여자 자기소개 달라는 둥 장난만 치더군요. 근데 여자들 얘기는 조금 다른 거예요. 못해간 얘기는 빼고 말했습니다만 두 번째 만났어도 사귀기로 했고 어른께 인사 가기로 했다면 옷 사달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여자들 꿈이 옷방 따로 두고 잘 꾸며두고 싶은 욕망도 있다는 겁니다. 대다수가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내가 요즘 여자를 너무 몰라서 그랬나 싶기도 하고 원래 여자들이 다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잠자리 같이 하려고 했던 건 그 여자도 노촌 여반 열에 올라있던 사람이라 화끈한 성격의 단판 짓자는 생각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로 결혼까지 생각하고 속궁합은 잘 맞는지 한번 맞춰보고 싶었던 건지 내가 너무 고리타분해 일반적인 일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 건지 생각해보게 되더군요. 이상한 여자란 건 아직도 확신하지만 어느 정도 보통의 여자들과 교집합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에 들면 여자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집도 합니까? 옷 시의 차 이런 거 원래 안 보는 척 다 눈여겨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정신은 차렸지만 까지 따라간 주제할 말은 아니지만 너무 속물적이고 정말 마음에 들었었는데 두 번째 만남이 모양이 되고 나니 너무 실망스럽고 결혼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눈을 부릅뜬 뒤 여자들이 맘먹고 속이려고 한다면 나 같은 놈은 꼼짝 없이 속고 말겠구나 싶기도 하고요. 정말 제가 너무 보수적인 걸까요? 여자분이 정말 술 취해서 먼저 못해 가자고 안개 부끄럽고 창피해서 아침에 도망치듯 빠져나갔고 나와 인연을
어떻게든 이어가기 위해 일부러 시계를 가져간 것일까요, 여자분이. 그렇게 문자까지 먼저 보내왔는데 저는 선입견을 가지고 다가오르는 여자를 자꾸 밀쳐낸 건 아닌지 어쩜 좋은 여자를 놓쳐버린 건 아닌지 아직도 그때 상황 이해되지 않는 부분 많네요. 옛날 어느 마을에 피부도 뽀얗고 얼굴이 아름다워 절세미인으로 소문이 자자한 옥분이는 처녀가 살고 있었다. 옥분이 부모는 양반이 했지만 평생을 게으르게 살아 가진 것이 얼마 없었다. 옥분이 부모는 가진 것이 많은 집안에 옥분이 시집 보내 본인들의 노후도 보살핌 받기를 바랬다. 그런데 때마침 마을에서도 부자라고 소문난 최진사 옥분이 내 집에 혼담을 넣었다. 최진사 댁의 아들이 있었던가요? 내가 알기론 최진사 자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 최진사 댁에서 혼담이 들어왔는데 아들도 없는데 왜 혼담을 넣었을까요? 아이고 이 사람아, 최진사 사별하고 혼자 된 지가 10년이네 본인 혼담을 보낸 게야. 아니 뭐라고요. 우리 옥분이가 나이가 몇인데 그 늙은이가 제정신이 아니네. 넌 볼 걸 넌 봐야지. 내가 내일 최진사 찾아가서 따져 물을 테니 걱정 마시오. 아 잠깐만요. 우리 찬찬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최진사 나이가 많기는 하지만 재산도 많지 않습니까? 진사가 젊은 우리 옥분이 부인으로 맞이하면 우리한테 더 잘하지 않겠어요? 아니지, 시집 보내기 전에 재산을 받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부인은 어찌 그리 명하시오. 내일 해가 뜨면 따지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사위감 얼굴이나 보러 다녀와야겠습니다. 그렇게 오기의 부모는 오기를 나이 많은 진사의 제자리로 보낼 계획을 세웠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옥분이는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 신령님, 저도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었으니 부디 잘생기고 힘 좋은 신랑감을 보내주세요. 소녀는 다른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잘생기고 힘만 좋으면 되니 부디 소녀의 소박한 소원 이거 하나만 들어 주셔요. 부모의 생각을 알리 없는 옥분이는 신령님께 소원을 빌며 잠이 들었다. 다음날 옥분이 부모가 옥분이 불러 말했다. 옥분아, 오늘 내 신랑감을 만나고 올 터이니 너도 이제는 행동거지를 신중히 하거라. 어디 사시는 도련님이에요. 소녀 누구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 거라. 우리 문남 동료 옥분이 서방과 있대. 우리가 애먼 사람을 택할 리 없지 않느냐. 너는 아무 걱정 말고 행동거지나 조심하거라. 혼담이 성사되면 가능한 빨리 혼례 치르게 될 것이니 예. 아버님 부이 잘생긴 낭군님을 구해 주셔야 해요. 옥분이 아비는 서둘러 최진사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옥분이는 자기 신랑이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한 나머지 아비의 뒤를 몰래 따라갔다. 옥분이 아비가 최진사 집 문 앞에 다다르자 대문은 열려 있었고 마당에서 비지를 하던 하인이 옥분 아비를 보고 나와 물었다. 어인일로 오셨나요? 진사의 할 말이 있어 찾아왔으니 진사의 말 좀 전해주게. 김갑수가 왔다고 말일세. 얘야. 알겠습니다요. 하인이 대문 안으로 사라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진사가 젊은 청년과 같이 나와 옥분 아비를 반갑게 맞이했다. 하니 이곳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오신다. 연통을 주셨으면 사람을 보내드렸을 터인데요. 아니 입니다.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직접 찾아온 것이니 개의지 마십시오. 어서 들어오십시오. 최진사 옆에 있던 청년이 옥분 아비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다. 안녕하십니까? 산이라 하옵니다. 제 조카 녀석입니다. 제가 부탁할 것이 있어 잠시 저희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안으로 드시지요. 참으로 잘생긴 청년입니다. 리 건장한 조카를 께서는 좋으시겠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에게 덕담을 나누며 대문 안으로 사라졌다. 나무 뒤에 숨어서 세 사람을 훔쳐보던 옥분이는 어느새 얼굴이 빨개져 있었다. 어머나, 저분이 내 서방님이 되실 분인가 봐. 어찌 저리 키도 칠하시고 얼굴도 잘 생기셨을까요? 신령님이 내 소박한 소원을 들어 주셨구나. 신령님
감사합니다 옥는 진사의 조카. 강사이를 자신의 신랑감으로 착각하고 기분이 상기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한편 옥분 아비와 최진사 한참을 술잔을 기울이며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옥분 아비가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진사의 진중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최진사 우리 오기에게 혼사를 넣은 연유가 무엇이여? 우리 오기가 진사 조카와 비슷한 나이임을 모르죠지 행여 우리 옥분이 미생 보고 오기를 원하시는 거면 나는 사에게 거절의 뜻을 해야겠어. 제가 옥분이 처자의 미색에 빠지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을 말하는 게 될 터이니 솔직히 말씀드리지요. 마을 여기저기서 옥분이 처자의 칭찬이 안 들리는 곳이 없더군요. 안 그래도 궁금하던 찰나에 우연히 옥분이 처자를 장에 마주친 후 옥분이 처자의 얼이 계속 떠올라 처지를 치불구하고 혼담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혼담을 넣은 것은 아니니 오해는 말아주십시오. 김갑수 나리도 아시다시피 저는 10년 전 사하여 자식도 없이 사별한 처를 잊지 못하고 나란 일에만 매진하며 살았지요. 그런 제 마음을 다시 설레게 해준 것이 옥분이 처자입니다. 내가 진사의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니니 오해는 없습니다. 그저 딸자식을 가진 로서 걱정되는 마음이 앞서서 그러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오. 아닙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무남동녀 외동딸을 나이도 많은 제가 달라고 하니 걱정되시는 건 당연하신 일입니다. 옥분이 처자 저 말고도 젊은 선비들이 서로 앞다투어 혼담을 넣을 테니까요. 하지만 김갑수 나리 저희 진심을 받아들여 주신다면 김갑수 나리 부부를 제 부모님처럼 지극정성으로 모실 것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높아심에 묻겠습니다. 최진사 그럴 분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목분 이만 데리고 늙은 우리 부부를 나 몰라라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하니 우리를 진사의 부모처럼 모실 생각이면 혼례 선물로 늙은 저희 부부에게 집 한 채 마련해 주실 수 있겠어? 최진사 택과 사돈을 맺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너무 추하여 행여 사람들 입에 오르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다 옥리를 위한 것이지요. 걱정 마십시오. 부모를 편히 모시는 것도 자식의 도리 아닙니까? 사위도 자식인데 어려워 마시지요. 제가 당장 집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사 아니지. 이제는 사위님이지. 우리 사위님과 이리 말이 잘 통하니 내가 걱정한 것이 미안할 따름입니다. 그럼 저는 사위님 말만 믿고 집에 가서 부인과 딸 자식에게 혼사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는 혼인 날짜를 정하도록 합시다. 다음에 별 때는 편의 사위라고 불러주십시오. 하인들을 시켜 때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인들이 옥분 나비를 집으로 모시고 돌아갔는데 옥분 아비는 집에 가는 동안 콧노래를 불렀다. 며칠 후 최진사 조카 강산이가 찾아와 김갑수 내외를 데리고 큰 기와집이 있는 저택으로 데리고 갔다. 저희 부께 급하게 마련하신 저택입니다. 마음에 드시는지요? 이렇게 빨리 준비해 주실 줄이야. 사돈 조카님은 우리 사위에게 내가 진심으로 기뻐했다 전해 주시기에 그렇게 전해드리지요. 저희 부께 서둘러 연을 맺고자 하시는 마음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다음날 진사가 마련해준 저택으로 옥분이네 식구들이 이사를 하고 옥분이 가족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 내외가 옥분이 덕분에 일리 호강할 줄은 몰랐네요. 호들갑 떨지 마시오. 이제 시작이니 우리 옥분이 우리한테 더 많은 것을 안겨 줄지도 모르 아버지이지만 그도 그분께 큰 선물을 받은 것이니 과한 욕심은 부리지 마시어요. 너는 가만히 있거라. 내가 너를 없는 살림에도 어찌 키웠는데 너는 아비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옥분이 아비는 큰 집을 선물 받고도 만족하지 못했는지 며칠 후 최진사 만나러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 예비사위 있는가? 연통도 없이 어쩐 일이십니까? 저택은 마음에 드셨습니까? 혹시 혼례 날을 정하러 오신 겁니까? 이 사람아 하나씩 모르시게 뭐가 그리 급한가? 이런 내 정신 좀 보게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진사는
옥분 아비를 안으로 모시고 하인에게 주한상을 들게 했다. 잠시 후 최진사. 술을 몇 잔 받아 마시고는 옥분 아비가 입을 열었다. 일단 자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야겠구만. 저택은 고마웠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옥분 처자를 위해서 제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이 사람 내 말을 끝까지 듣게 고마운 건 사실이지만 실망도 했다네. 우리 오기를 향한 마음이 그리 작아서 야네 어찌 마음 편히 옥분이 자네에게 보낼 수 있겠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우둔하여 장이 어른의 깊은 뜻을 헤아리기 힘드니 쉽게 말해 주십시오. 이복의 예비사위. 집만 있으면 뭐하나. 지금 옥분이는 그 큰 집을 치우고 늙은 부모 기니를 해주느라 손발이 붓고 고운 살 같은 터졌으니 하는 말일세. 큰 집이 있으면 그 집을 관리할 하인도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심성착한 우리 오기가 늙은 부모만 두고 자네한테 시집을 가할 수 있겠냐는 말일세. 아이고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당장 하인들을 보내드릴 터이니 장인어른께서는 아무 걱정 마십시오. 자네라면 내 말뜻을 알아들을 줄 알았네네. 그럼 맘 편히 집에 돌아가겠네. 나를 데려다 줄 꾼을 불러주게 해. 옥분 아비는 이젠 당연한 듯이 진 자신이 원하는 걸 말하곤 돌아갔다. 그 상황을 지켜보던 강산이가 화가 난 듯 진사에 말했다. 저 어르신이 해도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강산아, 내가 탐하면 안 될 여인을 탐해서 일어나는 일이니 이것 또한 내가 감당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만큼 내가 옥분 처자를 원하는 것이니 너는 못난 나를 봐서라도 그냥 모르는 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쓸만한 하인 몇 명을 추려서 옥분 처자의 집으로 보내주거라. 알겠습니다. 저 어르신이 여기서 멈출 것 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탐탁치는 않지만 숙부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따르겠습니다. 강산이는 하인 몇 명을 줄여 옥부인의 집으로 향했다. 하인들이 온 것을 확인한 옥분 아비가 크게 웃으며 강사이를 반겼다. 아이고 조카님께서 수고가 많으시네. 수고 아이요 당치 않으신 말씀입니다. 서둘러 연을 맺고자 하는 제 숙부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강산이가 굳은 표정으로 단호하게 말하고는 돌아갔는데 그 모습을 숨어서 보고 있던 옥분이는 어느새 볼이 불그스레지더니 수줍게 웃었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 잘생긴 낭구님과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오늘은 아버지께 혼례 아르시라도 빨리 잡아달라고 부탁드려야겠다. 옥분이는 하루라도 빨리 혼인을 하고 싶은 마음에 다급한 목소리로 아버지를 찾았다. 아버지 왜 그리 부르느냐네.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가겠네. 아버지 이제 하인도 왔으니 더 이상 욕심 부르시지 마시고 어서 홀렌 나를 잡아주셔요. 이러다가 군님 마음이 변하시는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럴 일은 없으니 너는 걱정 말아라. 이제 한 가지만 더 얻으면 끝나니 너는 단장이나 하며 기다리고 있거라. 너는 내 부모 품으로 그리 빨리 떠나고 싶은 게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돋는 욕심을 내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욕심을 내다니 나는 당연한 걸 받는 것이다. 언감생심내. 딸을 마음에 품었으니 이 정도로는 성애자지 않지만이 아비가 일부터 군자 같은 심성이 이 정도로 아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냥 기다리고 있거라. 옥분이는 아비의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툴툴거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우리 낭구님이 성에 안 차시나 수려한 용모의 풍채도 좋아서 그저 나는 바라보고만 있어도 눈이 멀 것 같은데 아버지는 왜 저렇게까지 하시는 거야. 며칠 후 옥분 아비는 최진 사택을 다시 찾았다. 사위네가 왔네. 자네 장인이 왔어. 아이고 연통을 주시면 제가 찾아 걷대 힘든 걸음을 하셨네요. 우리 사위가 보고 싶어 내가 한 걸음에 왔으니 걱정 말고 어서 조상이나 들게 하게. 옥분 아비는 제 집인 거 마냥 진사에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자연스레 방으로 들어가는 옥분 나비를 보고는 최진사 혼자 생각했다. 아이고 저 어르신이 오늘은 무얼 내놓으려고 하시려나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홀레 날을
잡아야 진사는 혼자서 다짐하듯 생각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능청맞게 웃으며 옥분아비에게 술을 권했다. 일리 편하게 사위와 술을 마실 수 있으니 아주 좋구만. 사위는 100년 손님이라 그 말도 다 헛것이야. 나는 자네를 내 아들이라고 생각할 걸세. 그리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럼 장인은 오늘은 홀날을 잡아주시지요. 나도 그것 때문에 온 걸세. 진사는 옥분비의 대답을 듣고는 뛸 듯이 기뻤으나 좋아하는 내색을 가능한 안 보이기 위해 노력했다. 가능한 빠른 시일 잡으시는 게 어떻습니까? 며칠 후 형님 내외가 강산이의 처와 함께 이곳에 오신다고 하니 그날에 맞춰서 혼례 치르고 싶습니다. 나는 당장 내일이라도 혼례 치르고 싶은데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집하고 하인은 있으나 돈이 없지 않은가. 땅이 있어야 하인들을 시켜 농사를 짓고 돈을 벌 터인데 땅도 없고 돈도 없으니 혼례 준비를 할 수가 없다네. 이를 어찌하면 좋은가. 진사는 옥분아비의 속내를 알아채고는 당장이라도 쫓아내고 싶었지만 옥분이 얼굴이 떠올라 그리할 수 없었다. 제가 땅을 가지고 있으니 그 땅의 일부를 드리고 돈도 챙겨 드릴 테니 그 돈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혼례 준비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준비를 할 터이니 장인어른께서는 따만 제게 보내주십시오. 그래 그렇다면 언제가 좋은가. 나는 언제든 상관이 없다네. 다음 달 초하루가 좋을 듯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날이 좋을 듯한데 장인어른은 어떠신지요? 좋네. 좋아. 나도 그리 알고. 옥분이 준비시키는 옥분아비는 진사가 꺼내준 돈을 챙겨 집으로 돌아갔다. 숙부님. 저자는 자식을 팔아먹을 속인 듯합니다. 그런 인사와 가족이 된다는 마음이 편치 않으니 여기서 그만두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내가 왜 모르겠느냐. 하지만 강사나 저런 아비를 둔 옥분 처자가 안쓰러워서 내 하루 빨리 옥분 처자를 데려오고 싶은 마음 뿐이구나. 너도 사회이고 처가 있으니 나의 마음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허나례를 치르고 나면 저 어르신과 거리를 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 그래도 내 그리할 생각 그러 너무 걱정 말라. 한편 집으로 돌아간 옥분 아비는 부인과 오기를 방으로 불러 앉혀놓고는 돈을 보여주며 말했다. 날은 다음 달 하루로 정했으니 그리 알고 준비해 주시고 하니 갑자기 그리 빨리 날짜를 잡아오시면 어찌합니까? 어머니 저는 좋아요. 옥분아 그래도 그렇지인 걱정 마시고 이 돈 좀 보시오드리면 우리 땅도 생길 것이니 우리는 편하게 지내기만 하면 된다오. 그리고 혼내도 준비할 필요 없어. 최진사 댁에서 다 준비한다 하니 우리는 그저 옥분이 잘 치장하여 보내주면 되는 것이요. 아이고 내가 아들 없는 것이 평생 한이었는데 우리 귀한 옥분이 덕분에 그 한이 오늘 다 풀렸네. 아들이 다 무슨 소용이야. 절세미인 딸이면 밝아는데. 하하 그날 밤 옥분이는 정화수를 떠 놓고는 신령님께 감사의 치성을 드렸다. 신령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를 어여삐 여기시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 마음에 드는 낭군님을 보내주셨네요. 평생 감사드리며 최성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혼리를 치르기 3일 전날이 되었다. 옥분이는 홀련 날 사용할 백분을 사기 위해 하인과 나섰다가 강산이가 웬 여인과 다정이 웃으며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하니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저 여인은 누구야 누구길래네. 낭구님께 웃으며 꼬리를 치고 있는 거야. 3일 후면 홀린 날인데 도련님은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으신가. 옥분이 강산이 같이 있는 여인을 보며 혼자 화를 내고 있는데 그 여인이 강산이게 팔짱을 끼는 모습을 보고는 더 이상은 보고만 있을 수 없었는지 강산이 그 여인을 향해 씩씩거리며 걸어갔다. 도련님 이게 무슨 행동이니까. 남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으십니까? 도대체 저 여인은 누구인데 도련님에게 저리 난잡한 행동을 하는 겁니까? 내가 내 부인과 함께 있는데 왜 처자가 화를 내는 것이요? 처자는 누구요? 부인이라 설마 조강지처가 있으신 분이 저를 탐신 겁니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나는 처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처자를 탐한다는 겁니까? 끝까지 모르는 척을 하시네요, 설마. 부인도 모르게 저와 혼인하여 하신 겁니까? 그래서 지금 저를 모르는 척 하시는 거군요. 정말 너무하십니다. 모르니 모른다고 한 것인데 무슨 말을 하는 것이요? 혹 사람을 잘못 본 것이 아니요. 시치미를 떼셔도 소용없습니다. 이제 소녀도 다 알았으니 최진사 대감을 뵙고의 억울함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설마 시입니까? 이제 알아듣는 척을 하시는군요. 어떤 오해가 있으신지 모르겠으나 예비 승모님께 인사 올립니다. 부인 이분이 숙부님과 혼례를 치르실 분입니다. 그러니 정중히 인사하시고 무슨 말씀이세요? 무라니 제가 혼례를 치르는 분이 최진사 대감이 말씀입니까? 모르셨습니까? 3일 후에 혼례 치르실 분이신데 낭군님이 될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셨습니까? 사의 말을 들은 옥분이는 강산이에 물음에 대답도 없이 울며 집으로 향했다. 아버지 어머니 옥분이 화가 난 목소리로 울며 옥분 아비와 어미를 불렀다. 곧 시집갈 처녀가 무슨 일로 그리 호들갑이냐. 이상한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아버지 제 낭군님이 최진사 대감이 걸 알고 계셨어요. 당연하지. 너도 알고 있지 않았느냐. 아니요. 제가 본 제 장군님은 분명 다른 분이었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모르겠구나. 내가 최진사 본 적도 없을 터인데 다른 사람은 어찌 본다는 거냐. 아버지가 처음 최진사 댁에 가셨을 때 소녀가 궁금한 나머지 아버지 뒤를 쫓았습니다. 그때 분명 최진사 댁 앞에서 잘생긴 그분을 배웠는데 그분은 조강지처가 있다고 하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분이 아니라 그 늙어빠진 진사가 님이에요. 이런 내가 너를 너무 자유분방하게 키웠나 보구나. 내가 본 사에는 최진사 조카이다. 내가 혼례 치를 사에는 그 조카가 아니라 최진사.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 너는 서둘러 마음을 다잡고 혼례 준비나 잘하거라. 아버지 저는 시집 갈 수 없어요. 최진사 이게 시집을 갈 바엔 차라리 절에 들어가 비구니가 되겠어요. 그러니 혼사는 어떤 일 해주세요. 제 발효 하나뿐인 딸이 이리 간청 들어요. 내가 우리 집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게 아니고선 어찌 그런 말을 하는 게냐. 이미 진사에 돌려줄 수 없을 만큼 받은 것을 내가 잊은 게야. 너 알아? 진사에 가면 너도 잘 살고 늙은 부모도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어찌 이었는 게냐. 날 자식으로 태어나 부모에게 이리 효도하기 쉽지 않으니 넌 얌전히 있다가 사에게 이 집 가서 잘 살면 된다. 여봐라. 너희는 옥분이는 방에 가두고 혼례 전까지 나오지 못하게 하거라. 방에 갇힌 옥분이는 밤새워 울기만 했다. 형님도 너무 하시지.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좋아하는 남구님 만나 오순도순 살고자 하는 제 꿈이 그리 큰 것이었으니까 사하라는 족속들은 왜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여인들 겉모습에만 빠져 이래 하는 겁니까? 최사 가진 게 없어 하나 있는 딸 자식을 재물에 팔아넘기는 내 부모가 원망스럽. 이럴 바엔 날이 죽는 것이 나대. 죽을 자신도 없는 내 자신이 원망스러 보기는 이틀 동안 내내 방 안에 갇혀 금을 하고 울다가 화를 냈다가 반복하기만 했다. 내일이면 날인데 난 어야지. 살른 죽 죽을. 그래 차라리 도망을 치자. 내가 절로 들어가 비구니가 되면 진사도 더 이상 어찌할 수는 없을 거야. 부모님이야. 어찌 되든 내 알바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재물에 판 부모님을 내가 왜 생각을 해야 해. 혼자 그리 생각을 정리한 옥분이는 하인에게 아버지를 불러달라 말했다. 아버지 제가 생각해보니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지편에 이하은 재산을 어디서 얻겠지. 내가 내 깊은 뜻을 헤아려 주는구나. 잘 생각해보거라. 진사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겠지. 저 세상으로 가면 그 많은 재산은 다 내 것이 되는 거야. 내가 챙긴 것보다 너는 더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단다. 옥분이는 아비에게 시키는 대로 한다고 말하고선 옥분 아비를
안심시켰다. 그날 밤 모두가 애들자 옥분이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 산속으로 향했고 옥분이 부모는 아침이 되어서야 옥분이 도망간 걸 알게 되었다. 홀렌 날이 되었지만 나타나지 않는 옥분이 때문에 화가 난 최진사 그대로 관하로 달려가 옥분이 부모가 딸과의 혼인을 빌미로 자신에게 재산을 갈취하고 딸은 빼돌려 사기를 쳤다며 사또에게 고했다. 사또는 옥분이 부모가 가져간 진사에 재산을 다시 짓는 옥이 부모가 사기를 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옥이를 찾았는데 이미 비구니가 된 옥이가 이 말을 전했다고 한다. 저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부모가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고 재물로 취급해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니 저라는 재물은 부처님께 공하다 생각해달라고 해주십들은 돈은 옥분이 부모의 죄를 물어 관비로 만들어 남자친구 없이 지낸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이 외로운 마음을 요즘 풀꽃이 생겨서 굉장히 즐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들이랑 할 때보다 훨씬 더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요. 요즘 일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만 지내서 되게 무료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매일 일 집집 반복이라 지겹기도 하고 한참 벚꽃이 필 때라 남들은 다들 벚꽃 구경도 가고 커플들끼리 행복하게 데이트하고 그러는 걸 보면 굉장히 우울해졌습니다. 바쁜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친구랑 오랜만에 술 약속을 잡았어요. 계속 야근에 힘들었어서 다음날 연차를 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마시고 죽자라는 기분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신세 한탄을 했어요. 남들은 이 좋은 날 다들 벚꽃 구경이 데이트 다니는데 나는 이게 뭐냐, 맨날 야근에 여자인 친구랑 술이나 진탕 먹고 있으니 야 나라도 술 마셔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외롭다. 외로워. 남자랑 못한 지도 2년이나 돼서 다들 데이트하느라 신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일만 하니까 남자를 만나지도 못해. 야 2년은 심했. 2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 그니까 지금 한계가 왔다고요. 외롭다고. 아 이거 1급 비밀인데 외로운 중생을 위해 내가 알려줘야겠구나. 뭔데 얼른 알려줘봐. 내가 요즘 재택근무하면서 오히려 업무량이 더 많아져가지고 엄청 힘들었거든. 아는 언니가 너 가면 엄청 좋아할 거라고 마사지 잡을 추천해 줬는데 대박이야. 뭐야 외롭다는데 뭔 마사지. 장난하냐. 그냥 마사지가 아니라니까. 너 가면 완전 뿅 갈걸. 마사지가 다 거기서 거기지. 뿅 가긴 뭘. 뿅가 마사지 해주는 사람이 손기술이 장난이 아니거든. 그리고 일반적인 마사지가 아니야 진짜. 대박이라니. 뭐 어떻게래. 그래. 아니 남자를 소개해주는 것도 아니고 마사지샵 소개는 뭐람. 너 내일 연차라고 했지. 꼭 가라. 예약제니 꼭 예약하고 가. 예약 다 차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인기가 좋아. 마사지를 얼마나 잘하길래 아리 아는 사람들만 가는 곳. 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몰래 가라. 참나 불법 안마소 뭐 그런 거냐. 가보면 알아. 내가 연락처 카톡 보내 놓을게. 친구랑 다시 술을 마시고 집으로 왔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친구가 알려준 번호로 연락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마사지 예약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예약이 다 되어서 불가능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6시 가능합니다. 그러면 목요일 오후 6시로 예약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아는 사람들만 아는 곳이라고 하더니 예약이 다 꽉 차 있더라고요. 얼마나 인기가 있는 곳이길래 그런가 은근히 기대가 됐습니다. 친구한테도 예약 다 차
있어서 다음 주 목요일에 된다고 얘기했어요. 친구가 하는 말이 2시간 단위로 예약을 받아서 하루 많아야 다여 명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출근해서 팀장님한테 반차를 쓰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요즘 야근 많이 했으니까 반차 하나 더 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목요일 날이 돼서 반차를 쓰고 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집에서 쉬다가 갔어요. 마사지샵으로 들어가니 남자 직원 한 명이 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여자 직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예약하고 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고 나오시면 됩니다. 알려준 대로 탈의실에 와서 보니 속옷도 탈의를 하고 가운 하나를 걸치고 나가야 하는 거더라고요. 데스크에는 남자 직원이 있었지만 마사지는 여자분이 해주지 생각을 하고 탈의호 가운을 입고 나갔습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안내해준 곳으로 가니 아로마 향이 가득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벌써부터 심신이 안정이 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쪽 베드에 누우시면 됩니다. 저는 또 안내에 따라 누웠어요. 마사지 시작하겠습니다. 남자분이 마사지를 해 준다고 해서 깜짝 놀라기는 했는데 손에 힘이 다르니 더 잘 하시려나 생각하고 받기로 했어요. 어깨부터 오일을 발라 마사지를 해주는데 정말 시원하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오랜만에 이런 은밀한 공간에서 남자의 손길이 닿으니 굉장히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아, 저 미영이 소개로 왔는데 코스가 좋다고 하던데 코스로 받을게요. 마사지 해주시는 분은 싱긋 웃으면서 알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어깨를 지나 가슴 쪽까지 마사지를 해주더라고요. 가슴 위쪽 아니라 가운 안쪽까지 깊게 마사지를 해주는데 이게 맞는 건가 하면서 걱정이 되면서도 흥분이 되었습니다. 림프를 풀어줘야 피로가 싹 풀리거든요. 이 안쪽까지도 풀어줘야 해요. 아내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냥 그런가 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마사지를 해주는 손길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아로마 향 때문인지 노곤노곤하면서 피로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바리 쪽으로 내려가서 마사지를 해 줬습니다. 종아리 쪽을 마사지해 주는데 너무 시원했어요. 정말 뭉쳐있는 곳을 어쩜 이리 잘 찾는 건지 너무 시원했습니다. 예약이 다 찰만하네 싶. 그러다가 조금 더 위쪽으로 마사지를 해주더라고요.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속옷 라인 정도까지 마사지를 해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더 흥분이 되고 그랬어요. 자꾸 자극을 하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가뜩이나 남자랑 인연을 안 했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완전히 미치죠. 저도 모르게 움찔거리고 되더라고요.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에스코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소리가 새어 나왔어요. 그곳 깊숙이까지 현란한 손기술로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아니, 이게 코스라는 건가? 이런 걸 해도 되는 건가? 속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지만 울 틈도 없이 너무 기분이 좋아다 있게 만들더라고요. 와,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친구가 왜 저한테 진짜 마음에 들 거라고 하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솔직히 그냥 마사지만으로 만족도가 높았는데 코스를 시작하고부터는 정말 신세계라고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음껏 즐기세요. 조금만 더 저도 모르게 조금만 더라는 말이 나왔어요. 다음 예약 손님이 있으셔서요. 빠르게 마무리 단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마무리 단계에서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한 10분 정도 누워서 쉬다가 나왔어요. 옷을 다시 갈아입고 나와서 결제를 하려고 그 마사지
해주시는 분을 마주하니 뒤늦게 더라고요. 저는 후다닥 결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들려 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나와서 친구한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야, 나 마사지 받고 지금 나왔다. 이건 진짜 천국이야.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진짜 대박. 나 여기 되게 자주 올 것 같아. 역시 너 엄청 만족해 할 줄 알았다. 너무 자주 가지 말아라. 한두 푼도 아니고 정신 차려. 아주 잠깐씩만 즐기고 얼른 남자친구나 만들으라고. 야, 남자친구 필요 없어. 여기 오면 되겠는데 진짜 최고야. 이런 경험 처음 해봐. 그지? 나도 처음 갔을 때 진짜 대박이었어. 완전 뿅 갔잖아. 친구랑 한참을 전화했고 집에 와서 완전 푹 잠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언제 또 예약을 해야 될까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예약을 해서 마사지를 받고 있어요. 몇 번을 갔는데 갈 때마다 마사지 해 주시는 분이 조금씩 달라지시는 다른 분들도 정말 최고였습니다. 근데 처음 갔을 때 그분이 너무 잘해 주셔서 그분께 예약을 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바쁘셔서 예약이 항상 꽉 차 있는 날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이 마사지샵 때문에 남자친구는 당분간 못 사귈 것 같아요. 여기에 빠져버렸거든요. 얼른 정신 차리고 이제 그만 빠져나올 때도 됐는데 3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랑 헤어진 지 한 달이 지났네요. 막상 헤어질 때는 담당했었는데 항상 옆에 있던 그녀가 갑자기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나니 시간이 갈수록 그 외로움이 깊어가고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만 갔어요. 그래서 어느 날 동네 형이 기분 전화시켜준다고 해서 나이트에 따라가게 되었지요. 웨이터가 될 고온 여성분과 2번 정도 부킹하다가 포기하고 형이 눈여겨봤던 어떤 여자 둘을 직접 꼬셔 데리고 왔어요. 우린 양주를 시켰는데 그 여자한테 계속 따라주는 업죽 넙죽 잘도 받아 먹더군요. 30대 정도로 보였는데 결국 우리보다 먼저 취하더니 계속 밖으로 나가자고 하는 겁니다. 술 취한 척하는 건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2차로 한 잔 더 하는 것도 그렇고 택시 태워 집에 보낸다고 했더니 집에는 또 안 간다네요. 그래서 그냥 가까운 곳에 내가 살고 있는 원룸이 있다고 했더니 그녀가 잘됐네 하면서 우리 집에 가자고 하길래 나도 솔직히 남자대 좋다고 데리고 갔죠. 근데 정확히 아침 7시에 그때 그녀의 휴대폰에서 알람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녀는 알람 소리를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폰을 찾는 겁니다.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남편 들어오기 전에 집에 들어가야 한다고 이러네요. 그녀는 유부녀 있던 겁니다. 어제는 즐거웠고 내가 마음에 든다며 앞으로도 만나보고 싶다며 연락처를 달라기에 유부녀인 줄 알고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연락처를 알려주고 말았네요. 자기 휴대폰에 내 번호를 저장하니 자기야 다음에 보자 한마디 던지고 쿨하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자기 연락처도 안 주고 가 버렸어요. 그 순간 어찌나 허탈하다. 3살이 많은 지한 동네 형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해서 키도 크고 몸도 좋고 한국에서 최상위권 대학 졸업하자마자 외국 기업에 스카우트 돼서 고행 연봉을 받는 잘 나가는 형이다. 뭐 어렸을 때부터 나를 친동생처럼 대해주고 어른들한테 천재 소리 듣던 형이라 지금 잘 나가는 건 별로 열등감 같은 건 없었는데 얼마 전에 여자친구라고 데리고 왔는데 진짜 내가 이제껏 살면서 봤던 여자 중에 제일 아름다웠다. 돈 많이 벌고 똑똑한 건 하나도 신경이 안 쓰였는데 나한테는 넘사벽 같은 어마어마한 여자를 만나고 다니니깐 그때는 좀 부럽긴 하더라고. 하루는 그 형이 내가 3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정태야, 물 좋은 나이트 있는데 집구석에만 있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여친과 헤어지고 상심이 큰 나를 기분 전환시켜준다면 아이트 가자고 꼬였던 얼마 전 형 여자친구의 미모를 보고 놀랬던지라 내심 기대가
되었다. 형물이 얼마나 좋은데 가보면. 나라 아마 너도 깜짝 놀랄걸. 형이 장담을 하였. 오늘 술값은 형이 다 쏠 테니깐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몸만 따라오면 돼. 그래 오늘 한번 기분 좋게 놀아보자. 형만 믿는다. 솔직히 공부밖에 모를 것 같던 형이 먼저 클럽에 가자고 했을 때 조금 놀랬다. 클럽 근처에 가서 1차로 돼지 껍데기에 가볍게 한잔하고 밤 9시쯤에 나는 형을 따라 그 물 좋다는 클럽에 들어갔. 저 여자들 업대. 형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정면에 앉아있는 여자자 둘을 가리키며 물었다. 헉 순간 내 머리가 어질어질하였다. 딱 봐도 우리보단 나이가 참 많아 보이는 여자들이었다. 이 형이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린가 좀 전에 기분 좋게 마신 술이 전부 깨버린 그런 느낌이었다. 그래서 주위를 한번 쭉 꺼보니 내 또래는 거의 없고 온통 연상의 여자들뿐이었다. 형 여기 도대체 어디야? 카바리야 뭐야? 왜 아줌마들 뿐이야? 그때서야 알았다. 거인만 30세가 넘는 남성 여성분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란 걸 형은 나의 물음에도 제대로 대꾸하지 않고 형이 클럽에 들어설 때 점찍어둔 여성들이 있는 테이블로 한 여성 옆에 앉더니 뭐라고 한참 이야기를 하였고 잠시 뒤 형이 내가 앉아있는 테이블 쪽으로 손가락을 가르치니 함께 있던 여성 2명도 내 쪽을 쳐다보았다. 그러자 형 앞에 혼자 앉아있던 여자가 내 쪽으로 다가오더니 바로 옆자리 앉는다. 어머 우리 총각 너무 잘생겼네. 이름이 어떻게 돼? 김정태 아고 합니다. 호난 윤경이 수줍음이 많은 친구네. 왜 이렇게 긴장했어이? 누나가 안 잡아먹을 테니깐 빨랑 긴장 풀고 재미하게 놀자. 나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내 아줌마 아니 죄송해요 누나라고 대답을 하고 도대체 어떻게 대해야 할지 눈치를 살피고 있었는데 그녀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춤추어 나가 자면서 나한테 깊숙이 팔짱을 끼우고 내 옆에 바짝 다가와 만화 안지도 챙겨주고 그건 시작에 불과하였다. 브로스 타임에 스테이지로 끌려나가 한 5분 남짓 되는 시간 동안을 마치 농락을 당하고 온 느낌이랄까. 아주 진하게 춤을 추고 들어오니 그녀가 한결 편해지고 가까워진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3. 누나는 나이가 어떻게 돼요? 나는 올해 40살. 동생은 몇 살이야? 저는 29살이요. 그래 나랑 딱 맞네. 11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던데 우리도 분명 좋을 거야. 그전에 그건 3살 차이 아닌가요? 아니야 그건 옛말이고 내 생각으론 10살 정도 차이가 딱 좋은 것 같은데. 호호 우리네 사람은 나이트에서 빠져 나와 마치 기다리기라도 하였다는 듯이 두 여자는 자연스럽게 자기 파트너의 팔짱을 끼얹고 그녀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갔다. 며칠이 지나 그 유부녀에게 연락이 왔더군요. 불금인데 뭐 하냐고. 자기랑 시로 나가 드라이브하고 맛있는 거 먹고 오자고. 처음에는 유부녀를 몰래 만나 되는 건가 조금 망설이다가 나도 어차피 불금에 할 거 없는데 같이 놀자고 승낙을 했죠. 그래서 그녀를 데리러 갔더니 그 여자가 갑자기 운전하는 것도 피곤할 텐데 드라이브 가지 말고 그냥 우리 집에 차 대놓고 근처에서 술이나 먹자고 하네요. 저도 그러자고 했죠. 그 여자가 술이 점점 오르더니 자신은 남편하고 오래 사귀다가 결혼했는데 남편이랑은 각방 쓴 지가 3년 나나. 그래도 애들 생각해서 이혼은 하기 싫다고 앞으로도 계속 클럽 같은 데 다니면서 놀 거라고 하더군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또 그녀가 먼저 우리 집에 가자고 하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자취하는 어린 남자가 너무 좋다면서 그날은 남편이 지방 출장 가서 안 들어온다고 그날처럼 아침 일찍 안 들어가도 되니 편하게 놀자더니 11살이나 연상이지만 내 눈에는 정말 귀엽고 순수하고 알고 보니 상당히 부유한 집 외동딸이더라. 그요 근데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른다더니 그 아줌마가 뭔가 모르게 색다른 매력으로 다가오는데 저를 쳐다보고 웃는 그녀의 모습이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한두 번으로 끝날 것만 같았던 우리의 만남은 6개월째 이어지고 있어요. 이젠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주고받고 일주일에 2번 이상은 는데 그녀는 유부녀 정주면 나중에 큰일 난다 이러면 안 돼 안 돼 하면서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유부 녀라 꺼려지는데 막상 만나서 같이 있으면 즐겁고 재밌어요. 어쩔 땐 임자 있는 여자란 생각에 스릴 같은 것도 마구 느껴지고 긴장되고 이제껏 만나온 여자들이랑 다르게 기똥차게 잘 맞는 게 많아서 그녀의 매력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네요. 에 출근을 하고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해주고 있는데 그때 핸드폰으로 전화 한 통이 온다. 강사였다. 홍 사장님 이번 라운딩 함께 하실 거죠? 라면 나에게 물었고 이번에도 김 사장, 황 사장 등이 같이 참석할 거라서 함께 주말에 라운딩을 뛰자는 전화였다. 난 물론 좋다고 했고 주말에 보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다. 사실 난 오래전부터 강사에게 관심이 많았다. 나뿐만이 아니라 같이 라운딩을 뛰기로 한 김 사장, 황 사장 또한 강 여사 흠모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도 그럴 것이. 강사는 정말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금미가 철철 넘치며 여성스러운 중년. 미까지 있어서 강 여사님 내돌의 중년. 남자라면 누구나가 관심 가질 여자임이 틀림없다. 게다가 한 번의 이혼으로 10년 넘게 계속노로 지내고 있으니 강 여사 옆에는 남편도 없겠다. 누구나가 강사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었고 그 기회는 나도 잡을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나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했. 언제부턴가 강사는 우리들과 어울렸다. 골프 라운딩을 뛰러 갈 때면 김 사장, 황 사장 등과 함께하는 남자들만의 칙칙한 라운딩이었습니다. 가 우리 모임에 끼기 시작한 것이다. 강사를 처음 알게 된 것 주식 모임에서 알게 됐고 거기서부터 강사는 나에게 좋은 주식이 있다며 알선해주는 그런 여자였다. 처음에는 저희 여자가 주식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알 것이란 생각도 들었고 그냥 미모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 여자와의 모임에서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나의 착각이었다. 강사가 나에게 귀화한 주식은 나날이 성장하고 언제나 이득을 볼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나 또한 강 여사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상승했으며 말이다. 난 어느새부턴가 강사에게 빠져들었고 강 여사 하는 말이면 다 믿게 되었으며 강사와 함께하는 주말이 좋았다. 그게 비록 나와 강 여사 단둘만의 시간이 아니라 김 사장, 황 사장 등과 함께하는 골프 모임일 강사와 함께한다는 것만으로 나는 이 나이에 설레었다. 드디어 주말이 찾아왔고 우리는 자주 가는 컨트리 클럽에서 만났다. 먼저 온 김 사장이 강사에게 골프 자세를 알려주겠다며 강 여사 뒤에 찰싹 붙어서 스윙 자세를 알려주고 있는데 참 가게 보인다. 누가 누굴 알려주는지 나보다 한참 몸치는 골프 실력을 갖고 있는 김 사장이 강사를 알려준다는 게 참 못마땅했다. 보아하니 이걸 핑계로 강 여사와 좀 더 가까이 하고 싶었나 본데 내가 여기 온 이상 강 여사 옆에 김 사장의 자리는 더 이상 없으리라 생각한 나다. 드디어 뒤늦게 황 사장이 모두 도착했고 우리는 클럽을 돌며 라운딩을 뛰었다. 내가 먼저 힘차게 스윙을 날리니 여사가 홍 사장님 나이스샷이라며 예쁘게 소리쳐준다. 기분이 흐뭇하다. 보아하니 뒤에는 강사보다 젊은 캐디들도 뒤따라오고 있었지만 내 눈엔 오직 강사만 보일 뿐이었다. 내가 앞서 나가자 김 사장과 황 사장은 승부 욕이라도 생긴 건지 나를 따라잡겠다는 신부였어. 실력으로 내 실력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다. 언제나 못진 쳐 보이는 나에게 강 여사는 놀라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골프만 치러 오면 강 여사는 더욱더 내 옆에 찰싹 붙어서 홍 사장님 실력이 너무나 대단하다며 한 수 배우고 싶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그의 질세라 김 사장과 황 사장도 의욕을 불태워보지만 실력이 따라야 되는 게 골프인 운만 가지고 해보겠다는
그들이 나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었다. 어느덧 게임이 끝났고 이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모두들 컨트리 클럽 주차장에서 각자 몰고 온 차로 이동하여 시동을 걸었는데 그때 갑자기 강사가 차에서 다시 내리더니 시동이 안 걸린다는 것이다. 그에 놀라 김 사장, 황 사장 나까지 합세하여 강 여사 차에 문제가 있나 보려고 하는데 강사는 저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런다면서 지금 보험사 불러 네 걱정 말라며 먼저들 가시라고 한다. 그 말을 듣고 서로가 아니라며 같이 있겠다고 했는데 강 여사 그때 하는 말이 그럼 김 사장님과 황 사장님은 아까 일 있다고 바쁘시다고 한 것 같은데 홍 사장님과 같이 있겠다고 했다. 그래서 난 강 여사와 단둘이 있기에 당첨이 된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김 사장과 황 사장은 아쉬운 표정으로 떠났고 나를 보며 참 부럽다는 눈빛을 보내며 사라졌다. 보험사 직원이 올 때까지 강사는 내 차 조수석에 앉았고 나보고 어쩜 그렇게 골프를 잘 치시며 연신 칭찬을 해주는 것이다. 자기는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골프만 잘 안 되던데 그렇게 골프공이 쏙 들어가는 거 보고 솔직히 반할 뻔했다는 말을 한다. 나도 그래서 강 여사 정도면 잘 치는 거라며 중에 더 자세히 자세며 스킬을 알려주겠다고 하니까 강사가 정말이냐며 단둘이 만나서 그렇게 배우면 자기도 홍 사장님처럼 실력이 늘 것 같아서 좋을 것 같다고 한다. 이러다 홍 사장님 덕분에 실력 많이 들겠어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게 그러다가 어느새 강 여사랑 나랑 말없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가 뭔 일이 일어날 듯 했는데 그때 갑자기 강 여사 핸드폰으로 전화가 온다. 보험사 긴급 서비스 직원이라며 지금 차 앞인데 어디 가셨는가 놀라서 바로 옆에 있다고 말하며 차에서 내렸고 보험사 직원은 강사에게 시동이 아예 안 걸리냐고 하니까 강사가 그렇다면서 어떡하냐고 하자 일단은 공업사에 맡기는 게 좋겠다면서 레카를 불러서 견인을 해 간단단한 옆에서 그걸 지켜보다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하고 강사를 조수석에 태우고 함께 이동했다. 그렇게 강사와 난 서울로 출발했고 내 차 옆자리에 타면서 강사가 하는 말이 홍 사장님 기사 왜 안 쓰냐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난 운전하는 걸 원래 좋아하는 성격이라고 말하니 그마저도 멋있다면 어쩜 그렇게 운전을 잘하냐고 하면서 안정감이 드는 드라이버라며 또 칭찬을 하는 거다. 나는 어깨에 힘이 들어갔고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단둘이 이렇게 있으니 더욱더 좋았다. 강 여사의 향수 냄새가 차 안에서 은은히 퍼지기 시작한다. 강 여사의 향은 언제나 나를 설레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그때 강 여사 우리 아까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같이 꽃등심 드시자. 자. 자기가 잘하는 집이 있다고 하는 거다. 나는 그래서 그러자면 강사가 안내한 대로 내비게이션을 켰고 그렇게 우리는 꽃등심 집으로 향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꽃등심 집이었는데 그곳 사장은 강사를 잘하는 듯 싶었고 욕 필름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거기에 나란히 앉아서 꽃등심을 시켰고 강사가 어차피 여기서는 대리 불러도 되지 않냐며 홍 사장님과 같이 소주 한잔하고 다는 거다. 난 솔직히 그때 놀랐다. 와인과 어울리는 외모의 소유자인 강 여사 소주를 마시자고 나한테 제안하는 게 뭔가 더 매력적이었다고 해야 할까. 암튼 그 말을 거절할 수 없어서 좋다며 같이 소주를 마시기로 했다. 꽃등심과 함께 마신 소주는 어느새 한 병, 두 병, 세 병째. 강 여사는 점점 취기가 오른 듯 전보다 더 잘 웃고 나에게 더 대담하게 질문을 한다. 홍 사장님은 얼굴도 미남이고 능력도 좋으신데 왜 애인을 안 만드냐는 거다. 난 당연히 가정에 있는 오지만 내 주위만 보더라도 간혹 개인을 따로 둔 우드리며 있었다.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강 여사는 나에게 말을 한 거고 애인이 필요하다면 홍 사장님 옆에 자기는 어떠냐고
말하는데 나도 물론 좋다고 말하니 강사가 정말이냐며 마주보고 앉은 앞자리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내 옆자리로 와서 찰색 앉는다 그러면서 나에게 하는 말이 애인이면 이렇게 앉는 게 더 좋지 않겠냐며 웃으면서 말하는데 그때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 나에게. 소주잔을 내밀며 홍 사장님 한 잔 더 받으란다 나는 잔을 들었고 나 또한 강 여사 잔에 소주를 따라 주었고 우리는 러브샷을 했.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낮술 같은 느낌이다. 어느새 나 또한 취기가 바짝 올랐고 이제 일어나야 하는데 대리를 불러야 할 것 같았다. 가게 주인의 도움으로 대리를 불렀고 대리가 도착하자 내 차 뒷좌석에서 강사와 나란히 앉았다. 우린 둘 다 술에 취해서 정신이 미해 상태로 대리 기사만 믿고 이동했고 얼마 뒤다 도착한 듯 그때 희미하게 대리 기사가 나를 보며 다 도착했다고 했지만 난 뒷좌석에서 강사와 꼭 붙은 채 그러자 또 얼마 뒤 누군가 차 뒷문을 열고서 소리치듯 말한다. 여보 집 다 왔으니까 어서 내리라는 거다. 그러자 그 소리에 놀라 눈을 떠보니 와이프 집다. 왔으니까 내리라고 내 말 안 들려. 이 양반아. 와이프는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강사와 나를 째려보면서 당장 폭발할 기세로 나를 노려보고 있다. 빨리 안 내려 이 양반아. 그때 강사도 놀라서 깨어났고 강사와 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하고 있으니 와이프가 하는 말이 저 여자 대체 누구냐는 거다. 그때 난 아차 싶었다. 술김에 대리기사에게 버릇처럼 집 주소를 안내했고 뭐도 모르고 같이 차 탄 강사는 나랑 우리 집까지 오게 된 것이었다. 강사는 어찌 할 바를 몰라서 바로 차에서 내렸는데 아내가 그럼 강 여사의 머리끄덩이를 잡고서 어딜 도망가냐. 자 너 누구냐고 소리를 치는 거다. 넌 누구야. 그러자 조신한 강사가 왜 그러시냐. 그냥 사업 파트너라고 말하. 자 집사람은 사업 파트너는 사업할 때만 만날 거지 왜 남의 남편 뒷좌석에 붙어 있냐며. 너 오늘 잘 만났다면서 머리끄덩이를 더 세게 잡는데 강 여사 아프다고 소리치고 난 어찌할 줄 몰라서 중간에 껴서 말리고 있으니 와이프는 아랑곳하지 않고 강 여사 머리끄덩이를 더 세게 잡아당긴다.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그 뒤 강 여사 울면서 바로 택시 타고 사라졌고 나는 아내에게 대체 뭐 하는 짓이냐며 따져 물으니 그럼 남편이 집 앞에서 바람핀 걸 목격했는데 참고 넘어가냐. 자 소리 치는데 난 그냥 차만 타고 여기 온 것뿐이라니까. 와이프는 웃기지 말라며 그 여자 행색 보니 딱 당신이 좋아하는 스타일 같던 데라고 하는데 순간 난 뜨끔했다. 이렇게 저렇게 말하나. 와이프에게 더 이상 당할 도리가 없었고 난 한 발 물러나고 말았다. 그리고 그 뒤 어떻게든 강 여사에게 괜찮냐고 사과라도 해야겠다 생각했다. 그래서 강사를 만나는데 강사는 내 앞에서 눈물을 살짝 보이면서 차라리 잘 됐다고 한다. 그래서 난 당황하여 그게 무슨 소린지 몰라 왜 잘 된 거냐고 말하니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앞으로는 더 당당하게 사장님을 만나겠다는 거다. 그 말은 즉슨 어차피 우리 집에서 강 여사 나와 불륜을 저지르는 여자로 알고 있으니 그냥 이참에 불륜이나 저지르자 말이었다. 그런 쿨한 강 여사. 난 그렇게 몇 차례 더 집사람 몰래 만나던 날이 많아졌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강 여사 소리 소문 없이 잠적했다. 핸드폰도 받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 나에게 좋은 투자를 알려주겠다던 강사가 내게 수십억을 투자하라고 해서 난 강사를 믿고 선대 투자를 했는데 바보처럼 사기를 당한 것이다. 그때 김 사장과 황 사장한테 전화가 온다.